왕초보 두 고수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부분은 다 했어요. 9번 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부분은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혹시 조금 어떤 부분이 내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이걸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또 제 아니더라도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것은 유튜브에 굉장히 이런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배우셔가지고 이제 따라오시면 되리라고 여겨지고요. 오늘은 이제 도형. 자, 우리 왕초보 투고수 강의 과목은 여기에 쭉 적어놨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거 말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강의를 넣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초보에서 전부 고수가 될 때까지 떨어지지만 않고 같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하차만 안 하면 고수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도형을 공부하겠는데요. 도형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안내선이라고 하는 기능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바깥쪽에서 여기든지 여기서 바깥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눈금자 요게 있죠, 그죠? 요 위에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선 요거부터 보이는 거부터 볼게요. 눈금자 요게 뭐냐 하면은 요 위에 자가 나와요. 눈금자를 누르면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자 여기 자가 나오죠, 그죠? 자가 나와요. 근데 요 자는 요 가운데가 0입니다. 여기 요 1은 뭐냐면 1인치. 저는 지금 인치 단위로 넣어놨거든요. 센티미터 단위로도 설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치로 넣은 것은 이 파워포인트가 나올 때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인치 단위로 원래 세팅이 되어 있는 데다가요. 요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요 높이 있잖아요. 높이가 7.5인치예요. 요 화면에. 그리고 요 가로는 13.3인치예요. 그것만 딱 외워 놓으면은 어떤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이즈 맞출 때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은 정확하게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때 그냥 크기를 7.5인치 딱 맞추면은 세로 길이가 딱 맞아 버려요. 가로 길이를 기준으로 하려면 그 그림을 13.3인치라고 딱 치면 그대로 딱 맞아 버려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게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요. 자, 눈금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눈금자를 생기게 했다가 또 없어지게 했다. 요거를 이제 토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토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눈금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저는 조금 그냥 이렇게 해놓고 눈금자를 나오게 해놓고 씁니다. 근데 크게 참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눈금 및 안내선이라는 게 있죠. 그 위에. 눈금 및 안내선에 가면은 요 세로선 가로 안내선 요거는 지금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줄이 몇 개가 더 생겨 가지고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 여기 안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안내선. 요걸 딱 누르면요. 여기 열십자로 여기 제로 부분 있잖아요. 제로 부분, 요 세로 부분도 제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선이 딱 열십자로 생겨요. 그거를 이제 안내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돼 있을 거고, 그렇게 안 돼 있는 분도 있는데, 여기 보면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모는 종이처럼 된 것은 여기에서, 어, 눈금선 있잖아요. 눈금선. 여기 그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이 화면을 캡처해 놓아서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안내선이 이렇게 열십자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 안내선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하얀 종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안내선 하면 이렇게 열십자로 딱 생기죠. 그죠? 생기고. 그 다음에 안내선 여기서 눈금선이라는 게 있어요. 눈금선. 선. 우리가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선이 희미하게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출력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슬라이드 쇼를 한다든지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편집할 때만 여기 좀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도형을 만들 때 정중앙에서 도형을 만들 때는 요 안내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안내선에 관한 거는 제가 기능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냥 하시고요. 그러니 조금 고수가 되면 마우스 누르는 게 굳잖아요. 그럼 Alt 누르고 F9 누르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요. Alt 누르고 F9 없어졌죠? 이 눈금선까지 없애야 눈에 확 드러나겠네요. 눈금선 없애면. 자, 보세요. Alt F9. 열십자로 생겼고요. 이렇게 하면 안 생기고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안내선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도형을 이제 그릴 건데, 도형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홈 탭이 열린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쯤 오면 여기 박스가 있고 여기에 사각형 뭐 이런 게 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불러도 되고 보통 여기서 부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 삽입 가면 여기 도형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에. 자, 새 슬라이드 뭐 그림 넣는 거 쭉 나오다 여기 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뭐가 떠요. 근데 홈에서 누르는 거나 또 삽입해서 도형에서 누르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용해도 괜찮아요. 여기 나오는 건 요건 뭐냐면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에요. 내가 최근에 사용한 도형.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겠죠. 이쪽에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사용 안 하잖아요. 이거 번개 모양, 뭐 달 모양, 해 모양, 구름 모양 이런 거 사용 잘 안 하잖아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사용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여기에 이제 올라와요. 여기. 그래서 내가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고, 선, 사각형,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 또 화살표 종류, 수식, 순서도 뭐 쭉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죠. 자, 우리는 시간이 바쁘니까 그냥 딱딱딱 몇 개만 알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이 파워포인트 배워가지고 강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 몇 개 쉬운 거 내가 자주 쓰는 거 알아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도형 여기서 사각형 그죠?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이 있다 그죠?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하고 이렇게 그냥 마우스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요 사각형하고는 뭔 차이인가? 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사각형은 모서리가 각이 지고 이 사각형은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예요. 자,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가운데 여기에 노란 점이 하나 더 있다. 그죠? 요 노란 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뀌죠? 이걸 이렇게 하면 바뀌죠? 완전히 각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의 뭐 타원처럼 그러나 사각형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보이길래 설명한 거예요.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쓰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사각형 불러서 씁시다. 너무 모양 예쁘게 한다고 뭐 모서리가 둥글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 도형이 나왔으면요. 이 도형을 장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장식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갖다가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도 되지만 나는 도형을 내 취향에 맞도록
고쳐서 쓰겠다. 고쳐서 쓰겠다. 당연히 고쳐 쓸 수가 있죠. 고쳐 쓰려면 도형 채우기, 이 안에 뭘 채울 건가, 이 테두리 윤곽선을 어떻게 할 건가, 효과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도형 채우기에서 내가 이렇게 빨간색. 자,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이 윤곽선, 이 테두리 선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표가 잘 안 나죠? 두껍게, 윤곽선을 두껍게 하려면 여기 윤곽선, 여기 누르시고요. 두께 있죠? 두께? 요거를 이렇게 두껍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윤곽선을 뭐, 다른 색으로 여기 바꿔도 되죠? 이렇게? 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바꾸면 돼요. 설마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냥 그려놓고 속에도 채우고 겉에 테두리도 색깔도 바꾸고 크기가 내 마음에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시고. 도형 효과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그림자를 넣든지 뭐 반사를 넣든지 그런 거예요. 그림자. 저는 뭐 그림자 정도만 넣어요. 근데 그림자도 이제 이렇게 몇 도 각도로 빛이 비치는 그림자를 할 거냐. 그래서 이게 그림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도형 효과에 가야 되죠.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쪽에서 내려오는 빛, 이쪽에서 내려오는 빛, 여러 가지 빛에서 이렇게 해보면 달라지죠. 그죠? 네. 또 원근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어디 쓰겠어요, 이거? 자, 이런 거 쓰면요. 이게 멋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요. 저는 멋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할 때 이 그림자가 필요하냐 이거죠. 필요 없어요. 그냥 민자로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기껏 해서 뭐 우리 사용한다는 게 그냥 이런 그림자 정도, 이런 정도. 이 정도만 넣어도 예쁘거든요. 또 여기다가 뭐 반사해가지고 이게 아래에다가 뭐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러는데 더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빨리 급한데 빨리빨리 매주 설교해야 되고 매주 강의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다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이제 곧 성경 공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내가 파워포인트로 뭘 좀 하고 싶어. 그런데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뭐 반사 넣고 뭐 각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러다가 성경 공부 그 날새버리네요. 그거 하느니 말씀에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그냥 아시고 꼭 장식을 넣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림자 하나 정도 여기 지금 이 반사가 돼 있는데 반사는 이거 빼려면요. 반사 없음. 이거 누르면 반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림자 정도 넣는 그 정도 하시라. 더 하는 거는 제가 말리진 않아요. 뭐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세요. 근데 시간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란처럼 됐다 그러죠? 나는 아주 정원을 하고 싶어요. 정원을 그리고 싶은데, 이런 타원이 나왔네요. 그럼 다시 여기 누르고요. 정원을 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하면 돼요. Shift 누르고 하면 딱 정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원이 나왔죠? 정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없애버리고요. 자, 이 원도 도형 채우기에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테두리도 잘 넣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연습이니까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근데 표가 잘 안 나요. 얇아서 도형 윤곽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굵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형 정원 또 여기에 사각형 이런 것을 이제 그려서 여기에 글씨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글씨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글씨를 이제
넣고요. 여기 글씨 넣을 때는 이런 그 텍스트 박스 같은 거 가져와서 넣으면 좋아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사각형,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잡아 늘리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사각형 이렇게 하고 글씨 크기를 좀 키워주고요. 네. 자, 이렇게 됐죠? 사각형. 또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 해가지고 원 이렇게 해주고 글씨 좀 키워주고요. 좀 이쪽으로 밀어야 되겠네. 네. 글씨 좀 이렇게 키워주고요. 이게 얼마였더라? 여기 찍어보면 알아요. 아, 36포인트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28포인트예요. 자, 36.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그런데 이 원이 글씨가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찍어놓고 여기를 찍으면 이동을 안 해요. 여기 찍으면 글씨를 넣겠다는 거니까 얘가 글씨를 넣으라고 그러거든요.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거리는 글씨를 넣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테두리 선을 찍어주면 그 깜빡깜빡하는 게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말 중앙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거 모를 때는 뭘 하면 돼요? 정렬하면 되죠. 정렬. 요 원하고 요 원이라는 글씨하고 뭐 거의 맞추긴 맞췄네요. 근데 여기 가로축은 조금 원이 쳐져 있다 그죠? 이거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여기 정렬 여기 가가지고 맞춤으로 간다 그랬죠?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자, 또 이렇게 이쪽으로 옆으로 많이 치워놓고 해야 눈에 확 들어오겠네요. 일부러 좀 이동을 해볼게요. 네. 자, 뭐 이렇게 넣읍시다. 이렇게. 그래야 눈에 확 들어오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하고 맞추고 싶다. 그럼 일단 요 두 개를 다 선택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거 선택해 놓고 왜 글씨가 안 움직여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요거 누르고 Shift 누르고 원이라는 글씨를 누르면 두 개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여기 정렬, 홈입니다. 홈 탭에서 정렬 가셔가지고 맞춤, 영어로는 얼라인. 그런데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할 거거든요. 가운데 맞춤. 요 그림으로 나오죠? 가운데. 그럼 얘가 딱 가운데로 갔어요. 또 정렬해가지고 중간 맞춤. 이러면 그냥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이 사각형도 뭐 그렇게 또 해보자고. 연습이니까요. 사각형, 글씨 찍고, 사각형도 찍고. 그런 다음에 정렬, 맞춤,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우스 가지고 또는 키보드 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해도 되는데요. 그냥 우리 급하니까 그냥 대충 눈에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건 알고 하는 거 하고 아무래도 나는 정확하게 맞추진 못해. 그냥 대충 맞춰.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몰라.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성경부 강의안이나 뭐 설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는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PPT 만드는데 시간이 90% 들어가고 성경부 준비하는 데는 10%밖에 안 들어가면 성경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벌써 알죠. 아,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실력이 없네. 근데 뭐 저렇게 자꾸 예쁘게 하려고 애를 써. 그냥 말로 가르치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분, 이런 분들은 이런 걸 안 써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써서 더 잘 전달해 보자.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 이거를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 이동을 하면은 글씨는 안 움직이고 말이에요. 이 박스만 움직여가지고 또 만들어 놓은 게 흐트러졌다, 그죠?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죠? 그룹화.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거하고 찍어 가지고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화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에 그룹 해가지고 그룹이라고 딱 해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동해도요. 글씨가 같이 움직여요. 이거죠? 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고 싶잖아요. 위치를. 그럼 얘가 글씨하고 따로 놀면 또 맞춰놓은 게 흔들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 찍고 그리고 여기 정렬의 가도 있어요. 정렬의 가도 그룹화가 있어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여기서 그룹화가 나오죠. 그죠? 그래도 되고 정렬에 가서 여기 그룹. 딱 그룹이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따로 움직이지 않죠. 그죠? 같이 세트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 사각형하고 이 원하고 따로 놀지 않고 내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같이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그룹으로 하면 되죠. 또 그룹화를 시키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는 컨트롤 누르고 요걸 요렇게 이동하면요.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그룹을 해체해 버려 가지고 그런데 요걸 그룹을 서로 다시 묶자고요. 묶고 해체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룹을 딱 묶어 놓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요렇게 하면요.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찍고 컨트롤 누르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딱 생기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개체를 눈금에 맞춰서 이동 뭐 이런 거 좀 해 놓자고요. 화면에 눈금 표시. 그래서 제가 늘 화면에 눈금 표시도 하고 하는데 자, 요것도 컨트롤 누르고 요렇게 이동하면요. 요렇게.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게 빨간 줄이 사각형 위에하고 아래하고 요 사이에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하면은 여기 요 사각형 요 보이시죠? 요거. 예, 요거 보고 정확하게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컨트롤 누르고 하는 거는 요런 기능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만들려면 한번 제가 저걸 보여드릴게요. 저기 그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사도 요한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써라 그랬죠. 써라 그러셨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제 이 밑그림이 있어야 되죠, 밑그림. 자,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밑그림. 이 밑그림을 카피를 해야죠. 이 밑그림은 뭐 어디서 카피해요? 우리 다 공부했죠? 지난번에 그림 넣는 거. 그림을 넣으면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써도 돼요. 이렇게 그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은 그림이 카피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도형 중에 보면은 도형 중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많은 거 있지만 요건 이제 최근에 썼던 거니까 여기 보면 도형 블록 화살표 이런 거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써도 되고 내가 썼던 거 써도 되고 여기서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 하나가 생기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요것을 이제 도형 색깔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도 돼요.
조금 바꿔볼게요. 색깔을 조금 바꿔봅시다. 이런 색깔로 하고, 도형 윤곽선이 있는 게 좀 낫겠죠? 윤곽선은 흰색으로. 근데 표가 잘 안 나요? 그럼 윤곽선의 두께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적당하게. 자, 이런 이 화살표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이제 에베소 교회는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슬라이드 쇼, 요거 누르거나 Shift F5를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되죠.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줘서 내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여기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가야죠. 애니메이션, 자, 나타내기. 자, 그러면 Shift F5 또는 이거 눌러서, 자, 지금 그 화살표가 없어요.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여기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데도 이렇게 생기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화살표를 또 가져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또 가져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크기를 똑같이 하고 색깔을 똑같이 하고 윤곽선을 똑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컨트롤 누르고 요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나가 더 생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Shift F5. 자,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때 앱에서 이거 옛날에 지나간 거는 없어지면 좋겠다. 그죠? 요것만 딱 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요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 가면 애니메이션 창이 나오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창. 닫아버리고요. 애니메이션 창. 여기에서 말이에요. 요 삼각형, 요걸 눌러가지고 옵션,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옵션. 요걸 누른 다음에 효과 옵션 여기 가가지고요. 여기서 타이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클릭할 때 효과, 흐리게 안 함, 뭐 이런 거 있어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효과에 가서 애니메이션 후에 어떻게 할 건가? 애니메이션 후에 흐리게 안 함,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다음 클릭 시 숨김이 있어요. 다음 클릭 시 숨김. 애니메이션 후 숨김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이건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숨긴다는 거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색 바꾼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좀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클릭 시 숨기기. 이렇게 누르면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요. Shift F5. 자, 앱에서 자, 이제 다음 클릭하면은 서문화가 나타나면서 앱에서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없어졌어요. 그죠? 자, 여기 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7개인데 7개를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해줄 수도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해도 돼요. 우린 시간이 없는 사람이니까, 바쁜 사람이니까. 자, 요 화살표를 여기 복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컨트롤 누르고 여기로 끌어다가 여기 놓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버가모 쪽은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돌리기 회전되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도와디라. 컨트롤 누르고 여기 가져갔어요. 그죠? 가져갔어요. 근데 이것도 또 돌려야 되겠죠? 요렇게 돌리면 돼요. 뭐 이 정도. 이거는 세워야 되겠네. 그냥.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대. 4대도 컨트롤 누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 되죠? 네, 이렇게 여기 돌려주면 되죠. 또 컨트롤 누르고 필라델피아 또 요렇게 요렇게 볼까요? 너무 이쪽으로 하면 그렇고 요렇게
이렇게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컨트롤 누르고 여기 복사한 다음에 요렇게 돌리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자, 그러면 자, Shift F5 앱에서 원하는 대로 됐어요. 서머나부터는 이렇게 안 없어진다 그죠? 이거는 하나씩 다음 마우스 클릭할 때 사라지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쭉 선택을 다 하고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옵션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옵션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효과 옵션에서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 후에 다음 클릭 시 숨기기.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 자, 한번 해봅시다. 마우스 클릭, 웹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교회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 보고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해됐는데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하니까 글씨가 가려지잖아요. 네. 혹시 글씨 가려지지 않고 화살표를 투명으로 하면서 테두리만 색을 넣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아, 예, 그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 가능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창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 그거는 애니메이션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홈 탭에 가는 거죠. 홈 탭에 가서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이제 그 색상을 바꾸는 거거든. 그 색상 바꾸는 그건데요. 여기서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도형 서식이 나와요, 여기. 그럼 이쪽에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단색 채우기거든요. 요 색깔로 투명도가 0%예요. 투명도가 0%라는 건 뭐냐면 불투명하다는 거거든요. 글씨가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올려주면 되겠죠. 투명도를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요? 됐다, 그죠? 그런데 흰 거는 왜 그러냐? 흰 거는 결국 이 윤곽선도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럼 결국. 이 윤곽선도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되긴 됐는데, 되긴 됐는데, 화살표가 잘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화살표가 보이는 한계 내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하나씩 없어지게 한 거예요. 사라지게 한 거예요. 만약에 굳이 그것을 글씨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투명도를 조절해서,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투명도 한번 조절해 볼까요? 투명도를 많이 조절하지 뭐 조금만 조절할게요. 이렇게. 한 29%, 30% 정도. 이렇게 30%. 요것도 투명도 뭐 30%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뭐 요렇게. 음. 이건 너비고 이거. 예, 이렇게 30%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되는 거죠. 밑에 글씨가 조금 나오기는 한다 그죠? 나오긴 하고 또 이것을 또 눈에 잘 띄게 하려면은 그림자도 넣지요, 여기에. 예, 이 그림 서식에 이거 선택해 놓고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채우기 종류고요. 안에 도형을 채우고 윤곽선 있잖아요. 윤곽선을 채우고 이런 거고요. 요거 요거를 해서 여기 그림자는 그냥 정해진 대로 넣으면 돼요. 뭐 각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없고 그림자가 좀 나타났다 그죠? 이제 그림자. 여기도 그림자가 나타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우선 두 개만 넣었어요. 여기 투명도 준 거, 투명도 30% 줬어요. 여기는 완전 불투명도.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화살표, 이거 이제 이용해서 하는 거. 이 화살표를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
그래서 여기 도형 서식에서 크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도형 서식의 사이즈 여기서 크기 해가지고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너비는 여기 인치거든요. 1.2 그리고 1인치 1인치로 이렇게 하겠다. 요거도 1인치로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한꺼번에 쭉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우린 바쁜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줄었죠, 그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림자도 줄 수 있고 그림자도 한꺼번에 주면 좋죠. 이런 거 바쁜데 하나하나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그림자 한꺼번에 요렇게 줘 버리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놓고 요건 좀 더 돌려야 되겠다. 요렇게 돌려야 되겠다. 네, 요렇게. 음. 네. 그렇게 해서 Shift F5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이거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도형을 한 주 더 해야 되겠네. 화살표 쭉 뭐 이동하는 거 이런 거 다음 주에 또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요거까지 오늘 할게요.